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 스토리텔러 TV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대출 실행 불가로 6천만원 난리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야기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신다면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경매를 할 때 대출로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로 하고 아울러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통해 나의 투자금을 최소로 하는 무피 투자를 선호하는데요. 무피 투자가 가능한 물건을 찾기란 쉽지는 않지만 안정된 현금 흐름 창출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매일 유료 경매 사이트를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때는 2017년 10월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물건이 나왔습니다. 2014년 처음 경매를 시작한 이후로 1억 미만 소형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만 제가 입찰하고 있는데요. 소형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 한 채당 15만원에서 2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 있어 그 수를 차근차근 늘려가다 보면 언젠가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물건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장전동의 부산대학교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상당히 편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한 동 건물이 30개의 구분 호실로 이루어졌고요. 2, 3, 4층인 15개 호실은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5, 6, 7층인 나머지 15개 호실은 다세대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 5, 6, 7층인 다세대 주택 15개 호실이 법원 경매로 나온 거죠. 전부 원룸 형태이며 면적이 약간씩 상이하기에 한 채당 감정가는 3,600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였습니다. 세입자들은 대부분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보다 전입신고일은 늦지만 최우선 변제 대상인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게다가 전액 배당받기 때문에 임차인의 리스크가 적은 물건이었습니다. 임차인이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협상에서는 낙찰자가 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너무나 설레는 마음으로 임장을 다녀왔고 저는 감정가 103%로 1회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투자자를 모아서 총 4명이서 각각 2개씩 총 8개의 물건에 입찰을 들어갔습니다. 한 개 층에 5개의 호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한 층 전체를 우리가 낙찰받는다면 임대와 관리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서 제가 투자자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수익률을 분석하면 감정가 3,800만원, 낙찰가 3,900만원으로 잡고요. 제반비용 100만원을 더하면 총 투자금은 4천만원이 되게 됩니다. 대출은 새마을금고에서 3,200만원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빼기 공제를 하지 않는 보증보험인 MCI를 가입하고 약간의 신용대출을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임대 시세는 현황조사를 한 결과 평균 보증금 300만원에 월 33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총 투자금 4천만원에서 대출인 3,200만원을 공제하고 보증금 300만원을 회수한다면 실투자금은 500만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3,200만원에 대한 연이율 3%인 대출이자 8만원을 차감한다면 월세 순수익은 월 24만원이 되게 됩니다.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한다면 500만원 투자해서 288만원이 들어오게 되니 58% 투자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게다가 옥상에 SK, KT, LG 등 통신사 중개기가 있었고 조사를 해보니 월 150만원의 부가적 수익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소유자들과 협의는 해야겠지만 그래도 장기 수선 충당금을 쌓아 건물 리모델링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러니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건 당연하겠죠. 입찰 당일이 되었습니다. 당일 법원에 차가 정말 많더라고요. 약간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1회차인데 우리가 받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입찰 서류를 작성하고 있는데 저희 공동 투자자 중 한 명이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우리 물건에 입찰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전화통화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사장님 그 금액이면 무조건 우리가 낙찰 받습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말이죠. 아니 우린 고작 103% 적었는데 그 사람은 도대체 얼마길래 저희는 떨어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개찰이 시작되었고 우리 물건까지는 약 2시간이 걸렸습니다. 2시간이 걸려 드디어 우리 물건 차례가 되었는데 법원 담당자가 하는 말
해운대 중동에서 오신 김땡땡님 5,200만원으로 낙찰입니다. 그분은 15개 물건을 감정가의 130%로 싹 다 낙찰받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전화통화 하던 분은 낙찰자가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감정가의 120%로 써내서 2등으로 떨어졌죠. 15개다 보니 보증금 돌려받는데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전 여기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1인당 방빼기 공제를 하지 않는 MCI 보증보험은 평생 2개만 가입 가능한데 법인으로 낙찰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15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정말 미친듯이 궁금했어요. 해운대 유지인가? 그래서 잔금을 현금으로 치를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말이죠. 하긴 15개 물건에 보증금 6천만원 또 낸 사람인데 그 정도 대출은 어디선가 융통할 능력이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 그 낙찰자 김땡땡씨가 잔금을 전액 미납해서 제 경매로 나왔습니다. 이유가 궁금해서 제가 알아보니 결국 대출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보증금으로 낸 6천만원을 싹 다 날리게 되었죠. 이 물건은 2018년 3월에 다시 나왔으며 한번 유찰되고 4명의 서로 다른 소유자들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공동 투자자일 수도 아닐 수도 있겠죠. 저는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1회차의 재매각 경매가 시작되어서 입찰을 했더라면 낙찰을 받았겠지만 재매각이 된 물건은 입찰 보증금이 최저 매각가의 20%인 한 채당 800만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사정상 입찰하는 것을 포기했었죠. 여러분, 부동산 경매에서 대출 가능 여부 확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대출 규제가 심한 시기에는 신중하게 입찰을 결정을 해야 하며 만약 대출이 생각보다 적게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세컨 플랜도 수립을 해야 한다 라는 말로 오늘 이야기를 모두 마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부동산 스토리텔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